저도 사실 얼마 전에 파상풍 주사를 맞고 맨발 걷기를 시작한 초보인데요. 무엇보다 발바닥의 지압 효과로 발이 하루 종일 시원한 느낌이 들고 높던 혈압이 정상 범위로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요즘 산책로나 숲길을 걷다 보면 눈에 띄는 풍경이 있습니다. 바로 맨발로 걷는 사람들인데요. 지자체에서는 이런 분들을 위해 산책로 한켠에 황토길을 만들어서 많은 이들의 호응을 얻기도 합니다. 이 정도면 맨발로 걷는 것이 정말 우리 몸을 건강하게 만들 수 있을지 의문이 생기는데요. 어싱이라는 용어로 불리기도 하는 맨발 걷기의 효능과 주의해야 할 점, 그리고 궁금한 사항들까지 모두 알아보겠습니다. 그에 앞서 눈을 감고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현대를 사는 우리들은 과연 땅을 밟을 일이 얼마나 있는지 말입니다. 요즘은 시골도 거의 모든 길이 포장이 되어 있습니다. 결국 땅을 밟으려면 인공으로 조성해 놓은 오솔길이나 산을 올라야 하고, 그 외에 바닷가의 모래사장을 제외하면 신발을 신은 상태에서조차도 맨 땅을 밟을 일이 별로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맨발 걷기의 효과는 포장된 도로가 아닌 흙으로 덮인 맨 땅을 맨발로 걸을 때 진정으로 발휘된다고 하는데요. 그 첫 번째 효과는 지압입니다. 몸이 피로할 경우 애써 돈을 지불해서라도 지압을 받는 분들도 있는데요. 흔히 발에는 인체의 모든 장기와 연결되는 지압점이 존재한다고 합니다. 숲길과 같은 맨 땅을 걸으면 바닥에 있는 작은 돌멩이들과 나뭇가지, 나뭇뿌리 같은 것들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지형지물 위를 맨발로 걷다 보면 신발을 신고 걸을 때는 느낄 수 없는 자극이 발바닥에 가해지면서 온몸의 장기들을 자극하여 혈액순환을 시키고, 그로 인해 인체 면역력이 강화된다고 합니다. 두 번째는 어싱입니다. 어싱하면 좀 있어 보이지만 쉽게 말해 땅에 닿는 것을 말합니다. 전기 관련해서 접지나 어스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텐데요. 전위는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기 때문에 과전압이 걸리면 음의 기운을 품고 있는 땅으로, 즉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흘려보내도록 땅과 닿게 선으로 연결하는 것을 뜻하는 용어입니다. 땅과 지구를 뜻하는 어스가 동사로 쓰이면 땅에 닿는, 접지하다는 의미가 되는데, 맨발 걷기를 통해 접지한다고 하여 어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설명한 접지의 원리가 우리 인체에도 적용이 되는데요. 몸에서 질병을 유발하는 활성산소가 배출이 되는데, 활성산소는 양전하를 띠고 맨 땅을 밟으면 인체의 양전하가 땅의 음전하 쪽으로 흘러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해하기 쉽게 다른 말로 하면 우리 인체도 전기적 성질을 띠기에 남아도는 양전하로 인해 몸에서 정전기가 발생하게 되는데, 이 정전기가 땅을 통해 배출되는 것인데요. 양전하인 번개가 접지된 피뢰침을 통해 땅속으로 흡수되는 것을 생각하면 더욱 이해가 쉽습니다. 실제 신발을 신고 몸의 전압을 측정하면 200에서 600mV가 측정되지만 맨발로 땅을 밟고서 측정하면 0이 된다고 하니 어싱의 효과를 부정하기가 어렵습니다. 세 번째는 발바닥 아치의 재기능 효과입니다. 신발을 신으면 깔창이 아치를 감싸게 되어 있어서 아치 본연의 기능이 발휘되지 못한다고 하는데요. 맨발로 걷게 되면 발을 디딜 때마다 아치가 스프링 역할을 하여 근골격계의 긴장을 완화하고, 동시에 스프링 작용으로 인한 혈액 펌핑 효과까지 있어서 원활한 혈액순환에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또한 아치가 바로 서면서 제 역할을 하게 되면 우리의 틀어진 몸도 바른 자세로 돌아온다고 합니다. 이렇게 지압, 어싱, 아치의 3요소가 잘 어우러지면서 건강에 극적인 변화를 맞이하는 분들의 사례가 지난 7월 KBS의 생로병사의 비밀이라는 프로그램을 통해 소개가 되기도 했습니다. 맨발 걷기를 시작하는 분들을 모니터링하여 맨발 걷기 전과 후에 신체의 변화를 검사하는 내용이 있었는데, 정말 믿기 어려울 정도로 검사 수치들이 조정되어서 정상으로 돌아오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좋은 운동도 주의를 기울이면서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지속하는 것이 좋습니다. 맨발 걷기를 하기 전에 선행되어야 할 것이 있는데요. 바로 파상풍 예방접종입니다. 흔히들 파상풍이라고 하면 녹슨 목 같은 쇠붙이에 찔리거나 베어서 상처가 나면 걸릴 수 있는 질병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파상풍균은 흙이나 나뭇가지 같은 일반적인 자연 환경에도 존재하기 때문에 특히나 산행을 하다가 다칠 경우 파상풍 면역이 없을 경우 바로 병원에서 적절한 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파상풍이 발병하게 될 경우 감염자의 50%가 사망하는 높은 치사율을 가진 무서운 질병입니다. 파상풍의 증상으로는 경련과 근육 강직을 둘 수 있는데, 감염자의 80% 이상이 전신 경직이 발생하고 심할 경우 등이 활처럼 휘면서 극심한 통증을 유발하다가 사망에 이른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도 파상풍 예방접종 1차를 맞았습니다. 가격은 3만원이었고요. 병원 원장님과 상담을 해보니 파상풍 예방접종을 추적할 수 없을 경우 면역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3차까지 맞아야 한다고 합니다. 기간은 1차 후 4주에서 8주 후에 2차 접종을 하고, 2차 접종 후 6개월 정도 후에 3차 접종으로 마무리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추가로 10년마다 1회 추가 접종을 해야 하는데, 근래에는 예방접종 이력 추적에 동의할 경우 인터넷이나 의료기관에서 접종 내역을 조회할 수 있기에 다음 접종 시기를 놓치지 않고 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맨발 걷기라도 혹시나 발생할 수 있는 상처로 인해 치사율이 높은 파상풍에 걸릴 수 있으니 반드시 파상풍 예방접종을 하는 것이 안심하고 맨발 걷기를 할 수 있는 최우선의 방법이 아닐까 합니다. 발 건강이 걱정인 분들도 맨발 걷기를 해도 될까요? 흔히 당뇨가 있는 분들은 맨발 걷기를 하면 안 된다고들 하는데요. 그런 분들은 어싱 슈즈를 신고 걷게 되면 맨발보다는 효과가 덜할 수 있지만 하지 않는 것보다는 좋다고 봅니다. 적절한 맨발 걷기 시간은 어느 정도인가요? 개인차가 있기 때문에 정형화할 수는 없습니다. 보통은 40분에서 1시간 정도가 권장되지만 본인 체력에 맞게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꾸준히 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겨울철에도 맨발 걷기를 하는 것이 맞을까요? 겨울에도 조금씩 적응하면서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무리한다면 동상에 걸리는 등 오히려 좋지 않은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따라서 겨울철 맨발 걷기 노하우가 없는 분들은 노하우를 익히면서 적응을 하던가 그게 아니라면 추운 겨울에는 다른 대안 운동을 하실 것을 추천합니다. 맨발 걷기를 하면서 주의할 점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반복되는 얘기지만 파상풍 예방접종을 필히 하는 것이 좋고요. 좋다고 하여 몸에 무리가 가게 하는 것은 오히려 역효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일정 기간 목표를 세우고 운동 삼아 해봤는데도 남들이 효과를 봤다는 것들이 나에게는 나타나지 않는다면 굳이 맨발 걷기를 억지로 고수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오늘은 각종 성인병과 근골격계 질환에 놀라운 치유 효과를 보인다는 맨발 걷기의 효능과 궁금한 내용들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저도 사실 얼마 전에 파상풍 주사를 맞고 맨발 걷기를 시작한 초보인데요. 무엇보다 발바닥의 지압 효과로 발이 하루 종일 시원한 느낌이 들고 높던 혈압이 정상 범위로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저의 경우 맨발 걷기의 효과를 몸소 체험함으로써 인정하게 되었고 숲속에서 만나 대화를 나눠본 분들은 하나같이 맨발 걷기를 하는 많은 분들이 경험한다는 피로도 감소와 숙면에 대한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나에게도 효과가 있느냐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도 맨발 걷기가 궁금하다면 11 프로젝트부터 세워서 하루 1시간씩 맨발로 걸어보고 그 효과를 경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한 달 정도 후에도 아무 효과가 없다면 그만두고 다른 운동으로 선회해도 무방하겠습니다.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